준비한 주제들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창민님 출첵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순님 싹 쓸어버리기에 한 표라고 하셨습니다. 예, 장관 150명 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민시민님 그리고 장동철님 그럼 충분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예. 민시민님, 김진표가 국정조사 맡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예. 지금 오늘 박주민 의원도 원내 오늘 대책회의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잠시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 예, 국정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진행을 해달라. 의장님께서 좀 진행을 해달라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참 그러고 보니 이 박주민 의원의 발언을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준비를 못했네요. 제가 이 박주민 의원의 이 발언 같은 경우는요, 제가 내일 이 시간에 박주민 의원 그 발언을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발언을 보면은 지금 실제로 이 국정조사를 맡고 있는 것, 특검 안 추진을 맡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명백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사라님 오셨고요. 박사라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유동규는 왜 쓸데없는 말만 할까입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5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5번째 공판인데 참 그러고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꽤 법정에 많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5차밖에 안 됐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 전에 따로따로 진행되던 재판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거 따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또 선거법 따로 진행되고 이렇게 복잡했었는데 이것들을 지금 모을 거는 모으는 그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5차 공판이 진행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5번째 공판이 열렸는데 유동규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유동규라는 사람은 왜 법정에 나오는지, 왜 저 사람한테 증언을 들어야 되는지 저는 볼 때마다 의구심이 생깁니다. 정말 꼭 필요한 얘기는 안 하고 꼭 필요한 얘기를 하면 자꾸 장황하게 쓸데없이 자꾸 장황하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핵심되는 부분을 꼭 물어보면은 횡설수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가 하는 말을 중에서 꼭 아주 선정적이라든지 또는 제목 뽑기 좋은, 제목 장사하기 좋은 그런 말 한두 마디를 뽑아내기는 그래 어렵지 않으나 정말 이게 재판에 필요한 얘기인가? 라는 점에서는 회의적인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재경 전 검사장이 이재명 대표 쪽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왜? 그게 왜? 문유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공판은 성남FC 문제라든지 대장동 배임 부분이라든지 백현동 사건이라든지 위례지구 사건 이런 건데 이 중 어디하고 최재경이 변호사 소개해줬다 이거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자, 이런 쓸데없는 얘기가 오늘 법정에서 나왔고 이 쓸데없는 얘기가 오늘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검사들은 재판의 주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기자들도 이 재판이 뭐에 대한 재판인지 모르는 걸까요? 뭐에 대한 재판이란 것만 알아도 이 유동규가 왜 이런 말을 했지? 라고 의구심을 가질만 하고 왜 이런 말을 물어보고 또 왜 이런 말에 답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져볼 만한데 아무도 그러질 않습니다. 기자로서 기초적인 자질을 못 갖췄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기자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기자는 기록한다는 뜻이죠. 기록을 할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더군다나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듣다 보면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질문을 해야 돼요. 듣고 기록하고 질문하고 기록하고. 기록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질문을 한다. 그게 바로 기자죠. 질문하는 게 기자입니다. 질문은 기자의 본업이에요. 가장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기록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질문은 기자만 할 수 있고요. 그 적절한 질문을 잘하게끔 핵심을 꼭 뽑아내는 이런 질문을 하라고 기자로서의 연습과 훈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이 질문 같은 질문을 안 해요. 빤한 얘기나 물어보고 기껏 한다는 형에 소회 한 말씀 해주시죠. 혐의를 부인하십니까? 뭐 이런 거나 물어보고. 아니, 그거는 뭐 하나만한 얘기 아닌가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딱 이건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뭔가요? 그걸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이렇게 전혀 다른 부분도 있더라. 어느 쪽이 맞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않나요? 의문을 가질지 모르니까 질문이 없는 거고요. 질문이 없으니까 기자가 아닌 겁니다. 하여튼 뭐 답답한데.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볼게요. 왜 유동규는 쓸데없는 말만 할까? 기자라면 이에 대한 의심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오늘 유동규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게 배임, 백현동 배임, 위례지구 부패방지법, 성남FC 제3자 뇌물 이런 것들이 병합된 5번째 공판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서증의 입증 취지,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제출한 서증 자료, 그러니까 그 문서로 만들어진 증거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엇을 입증하기 위한 건지 검찰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그 다음 오후부터는 유동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유동규의 증인신문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진상 실장에 대한 겁니다. 유동규가 재작년에 붙잡혀 갈 때 검찰이 쳐들어왔을 때 유동규가 뭐 핸드폰을 버렸잖아요. 뭐 집어 던졌다 그래도 창밖으로 던졌다든가 하여튼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누가 시켰느냐? 정진상이 시켰어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진상 실장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좀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의 증인신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이상하네.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최재경은 왜 나오죠? 왜 나옵니까? 예, 사실 이쯤 되면 판사가 제지해야 돼요. 자, 공소 사실과는 동떨어진 질문은 하지 마세요. 필요할 때 질문을 할 수 있게 해드릴 터이니 지금 오늘은 이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된 질문만 하세요라고 딱 잘라줘야 돼요. 근데 무슨 그거다는 보릿자루도 아니고 검찰이 헛소리하는 거 다 보고 있었으니 이게 도대체 정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중간 변호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딱히 딱 부러지는 어떤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반쯤은 검찰의 의도를 방임해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많이 드는 날이었습니다. 게다가 검찰은요. 유동규의 진술이 자신들의 성에 차지 않을 때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과 조금 핀트가 틀려지면요. 슬그머니 유도신문을 들어갑니다. 혹시 이거 이랬던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 아닌가요? 그 유도신문이잖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참 검찰이 그렇게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게 있던데 이거 이렇게 된 거잖아요. 뭐 정진상 실장한테 그때 전화가 온 거 같던데 그럼 정진상이 시킨 거 아니던가요? 아 맞습니다. 정진상 시킨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검사가 유도를 하면은 증인은 글쎄 웬만하면 60~70%는 따라가게 돼요. 안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유도하는 쪽으로 답변이 슬슬슬슬 예, 답의 색깔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도신문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거의 대놓고 했거든. 또 변호인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게다가 오늘 이 유동규 증인신문은요, 이미 했던 거야. 오늘 언론 보도 나온 거 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새로운 얘기가 있던가요? 뭐 유동규가 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죽으려고 했었다. 뭐 그게 지금 대서특필이 됐어요. 근데 증거인멸교사인데 갑자기 이재명을 위해서 죽으려고 했었다. 그거 뭔데? 안 죽었잖아. 그리고 증거인멸하고 그거가 무슨 상관인데. 자, 이런 것들 다 좀 제껴, 참. 자, 근데 어쨌거나 유동규가 뭐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다. 그 발언 이번에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몇 달 전에도 나왔고요. 그 뒤에 재판 중에 종종 나왔던 발언입니다. 근데 그 얘기 오늘 또 나와. 또 나왔는데 또 받아 써줘.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실은 시간 낭비가 없어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진상 실장이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왜? 정진상 실장은 사실 이게 조병구 부장판사한테서 재판을 이미 다 받았죠. 거의 다 받았어요. 1년 정도 받았어. 그리고 판결이 나기 거의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정진상 너는 저쪽으로 가. 저쪽 재판부로 가고 재판부로 옮겨버리죠. 그러면서 이미 한번 했던 절차를 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진행된 절차에서 뇌물이나 정치자금, 그 다음에 420억 약정서 이게 대부분 깨져 버렸어요. 대부분 유동규가 진술을 오락가락하게 하는 데다가 처음에는 되게 장황하게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핵심된 부분을 딱 반론, 반대 신문에 들어가 버리면 갑자기 주춤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이재명을 직접 만나러 가가지고 그림까지 그리면서 설명했어요. 그림은 뭘 그리셨나요?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요렇게 한단 말이야. 그 질문, 그런 진술을 누가 신빙성이 있다라고 그러겠어요. 게다가 재작년에 했던 진술, 올해 했던 진술, 재작년에 했던 진술, 작년에 했던 진술, 작년에 했던 진술도 10월에 한 진술, 11월에 한 진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진술 다 틀려요. 법원에 들어와가지고 재판할 때도 정진상 재판에서 한 진술, 김용 재판에서 한 진술 다 조금씩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 이 진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는 진술 덕에, 유동규의 그 진술 덕에 사실 정진상 실장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혐의는 거의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바뀌면서 이걸 다 처음부터 다시 하는 상황이죠. 진짜 열받을 거예요. 그런데 유동규가 또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하는 꼴을 보면서 아마 열 딥다 받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도대체 유동규는 무슨 얘기를 했으며 검찰은 또 왜 유동규를 끌고 와가지고 진술을 들으려고 하느냐. 이미 한 진술인데 뭘 또 꺾어 와가지고 그 진술을 하라고 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검찰의 의도가 뭐냐 이거죠. 사실은. 그렇죠? 오늘 유동규가 했던 진술, 이 진술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다 합니다. 참 이런 말 참 이게 너무 이 양반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법정에서 이 얘기를 한 게 되게 꽤 여러 번 됐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재명과 정진상을 지키기 위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참 여러 차례 합니다. 근데 좋아. 거의 툭 하면 나오는데 오늘도 거론이 됩니다. 과거에 무슨 얘기까지 했었느냐면 정진상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정진상이 나보고 산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라 하더라. 그래서 독약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라도 먹고 죽으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죽으려고 했었는데 음식물 쓰레기는 못 먹겠더라. 그래서 안 했다라고 말한 적도 있고요. 먹었다라고 말한 적도 있고요. 하여튼 뭐 오락가락합니다. 어쨌거나 뭐 여러 차례 했는데 그 얘기를 오늘 또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면서 정진상이 나한테 휴대폰을 버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검찰에 압수수색을 나오던 날이 있었는데 하필 그 시간대에 정진상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통화 중에 검찰이 온 것 같으니까 야 검찰이 온 것 같다 라고 했더니 야 휴대폰 버려 라고 했대. 예. 그래서 이 휴대폰 버려 요것 때문에 지금 정진상 실장이 증거인멸 교사가 된 거예요. 휴대폰이 얼마나 중요한 증거겠습니까? 그죠? 그걸 버리라고 했으니까 증거인멸 교사라는 거죠. 문제는 뭐 증거가 없어요. 유동규의 진술뿐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사실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을지 저로서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하여튼 뭐 지금 이거 가지고 계속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얘기 중에 뭐냐면 최재경 전 검사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장동 재판 중에 최재경 전 검사장 얘기가 가끔씩 나온 바는 있습니다만 유동규가 직접 이렇게 최재경 전 검사장을 직접 거론한 것은 좀 드문 사례고요. 최재경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얘기한 것은 오늘이 사실 가장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오늘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 이 장면인 겁니다. 자기가 이재명 대표 측근들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었는데 꽤 여러 개 있었다. 뭐 정무방도 있었고 법조팀 방도 있었고 뭐 그랬다는 거야. 자, 근데 그 법조팀 방에 들어가니까 최재경이 있더라. 그래서 이 최재경을 만났다. 그 최재경을 통해서 이태영 변호사를 소개를 받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재판 그 변호인을 했던 그 재판 그 변호사를 소개를 받았다. 소개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유동규의 이 증언 가운데 그나마 좀 가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뭐 텔레그램 방이 여러 개 있었다는 거는 이미 알려진 얘기였는데 최재경 검사장을 거론했다는 거, 뭐 소개를 받았네 어쩌네 하는 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나마 좀 새롭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 얘기도 뭐 언뜻 한 적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여하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이게 정진상 실장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잖아.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최재경이 뭐 얘기를 해줬어? 아니면 최재경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 아니면 최재경이 버리라 했어? 아니잖아. 근데 왜 이게 오늘 재판에서 거론이 됐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말을 꺼낸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이 공판의 거의 핵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나 뭐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무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질문은 향후 검찰이 이 재판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가라는 그런 의도가 노출됐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이 그래요. 정진상 실장의 소개로 최재경을 알게 됐는데 이 최재경을 이재명 대표의 뭐 변호인으로 선임을 할까 말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던 모양이야. 그런데 돈이 없어서 수임료 때문에 뭐 못한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됐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유동규가 최재경 검사장한테 그랬다는 거야. 수임료 걱정 뭐 이런 걸 한다. 뭐 그랬더니 비용은 걱정하지 마라. 이 카드라는 거야. 그래서 선임하기로 했더니 얼마 뒤에 이태영 변호사가 투입이 되더라. 즉 뭐냐면 이태영 변호사는 결국엔 누가 보내놓은 거다? 최재경이 밀어넣은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여기서 가만히 살펴봅시다. 수임료 걱정을 한다고 했는데 수임료 걱정 때문에 수임료가 부담스러워서 선임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수임료 걱정은 하지 마라. 돈 걱정은 하지 마라. 라고 했다? 이게 뭘 말이죠?
예.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아직까지도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요구 부분을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간에 그 부분을 다시 불씨를 살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요거를 또 내년 1월, 2월에 또 끄집어 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꼬투리로 요거를 심은 거 아닌가. 결국 유동규가 오늘 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왜 저런 소리 하지? 라고 의아스럽게 만든 그 말들은 실은 또 이런 부분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부분이 좀 의심스러우냐 하면, 지금 검찰은 50억 클럽, 이 대장동 사건에서 50억 클럽을 이재명 쪽에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있어요. 50억 클럽이 한 6명이잖아요. 그래서 300억이잖아. 이 300억을 왜 하필이면 유동규 몫에서 뺐느냐. 그게 이재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뺀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 몰고 가기 위한 빌드업을 지금 하나씩 둘씩 하고 있는 거고, 그 빌드업을 유동규의 법정 진술을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유동규가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억 클럽은 김만배의 50억 클럽, 그리고 더 나가서 윤석열의 50억 클럽 혹은 검찰의 50억 클럽이 아니라 이재명 거다라는 식으로 또 몰고 가려는, 이런 음모를 현재 꾸미고 있다. 그러니까 최재경이 받았다고 하는 50억 원을 이재명 것이었다. 그래서 이재명의 그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거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죠. 자, 참 대단합니다. 그죠? 그 검찰이라는 놈들이 이래요. 자신들이 재판에서 질 것 같으면 새로운 뭔가를 끄집어내 가지고 재판에서 진 게 아니라 새로운 의혹으로 사람들의 눈을 돌려놓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게 딱 그 상황인 겁니다.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유동규로부터 진술을 조금씩 받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검사 탄핵을 빨리 해야 된다고. 이걸 검사 탄핵을 팍팍팍 해나가야지 일선 검사들도 이게 겁이 나서 못한다니까. 이게 만약에 유동규가 나중에 또 획 바뀌어가지고 실은 검사가 시켰어요 라고 해버리면 어찌 된다? 검사들 다 날아갈 거 아니야. 그렇게끔 그러니까 겁이 나게끔, 내가 이거 엉뚱한 소리를 잘못했다가는 내가 목이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교훈이 있어야지 얘네들도 이런 짓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검사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여하튼 가네요. 자, 그러면 보자고. 정진상이 최재경을 소개해줬고, 최재경이 비용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이모 변호사를 뭐 투입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아는, 사실관계가 맞는지 아닌지 라고 말해줄 수 있는 분 확인해서 물어봤더니,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수임료를 왜 나한테 말을 하느냐고. 이태영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야지 수임료를 왜 나하고 얘기를 하냐고. 그럽디다. 누가? 최재경 검사가. 최재경 검사장이. 아니 내가 그 얘기를 내가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고. 수임료 얘기는 이태영하고 해야지 나하고 하면 안 되지. 그죠? 맞는 말이죠. 확인해 보니까 뭐라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몰고 가려고 하는 거는 이 최재경이 50억 클럽에 속해 있고, 최재경이 50억을 받았고, 그 받은 명목은 대장동 사건을 잘 봐달라, 혹은 그 김만배를 잘 봐달라, 혹은 조우형이나 뭐 이런 이 사람들을 잘 봐달라는 의미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재명 걸로 받았다. 요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건데, 일단 최재경 검사장 쪽은 그래요. 아니 몰라. 그거 나하고 상관없어. 일단 나는 50억 받지도 않았다는 입장이고요. 여튼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래. 그죠?
그러면 검사들은 왜 무리해서 이런 짓을 할까요? 일단 최재경은 50억 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아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김만배하고 50억 얘기를 꺼내본 적도 없고, 김만배가 왜 나를 50억 클럽에 거론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그 많은 돈을 내가 받았으면 내가 정말 열심히 뛰어줬을 거다. 예. 표현이 되게 재밌죠. 내가 만약 그 돈을 받았으면 정말 열심히 뛰었을 거다. 지금까지 최재경 검사장이 대장동 사건에서 뭐 열심히 뛴 흔적은 현재까지는 없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맨 처음에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조우영을 빼낼 때 그때 대검 중수부장이 최재경이었으니까 그때 조우영 빼준 대가를 받은 게 아니냐 요렇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요거를 검찰은 조우영 게 아니라 이재명 거다니 이렇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지. 왜? 증거는 있어? 아니 시나리오가 뭐 만들어지기나 해? 안 만들어지죠. 이미 여기서부터 이미 삐끗했는데 더군다나 김만배는 50억 클럽 자체를 인정 안 하고 있는 판에 굳이 유동규 얘기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유동규 지가 50억 주는 걸 봤어? 받는 걸 봤어? 몰라. 지도 다 주워들은 얘기야. 주워들은 얘기도 발설자가 누구? 정진상 아니면은 김만배였단 말이야. 근데 당사자들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하면 게임 끝나는 거거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검찰이 이렇게 무리한 여론을 모를 일을 하려고 그럴까? 자, 여기에 커다란 음모가 있습니다. 지금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에 상정이 돼 있죠.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10월 26일자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 간주가 돼 있어요. 부의가 된 걸로 간주가 돼 있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2달 이내에 12월 26일까지 처리를 안 하면은 그 즉시 본회의에 자동으로 표결을 하게끔 만들어놔요. 자동 표결을 하게 만들어놔요. 반드시 표결을 시켜야 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즉 지금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미 90%까지 올라온 거야. 자, 근데 50억 클럽 특검이 작동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로서는 정말 짜증이 날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이 특검법을 무산시켜야 돼. 물론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겠지만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딱 이 시점이 언제 시점이야? 선거 시점이죠. 선거 시점에서 거부권을 잘못 행사하면은 뭐가 된다? 이거는 엄청난 역풍이 불 겁니다. 그러니까 역풍을 안 불게 하려면은 그럴싸한 명분이 필요한 거고 그 명분을 지금 윤석열 검찰이 지금 쌓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50억 클럽 특검을 무산시키기 위한 방법인 거죠. 어떻게 무산이 되냐고요? 이걸 이재명한테 덮어 씌운다고 생각해봐. 이재명 대표는 결국에 50억 클럽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게끔 되는 거죠. (50억) 클럽하고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와중에서 결국에 50억 클럽 300억 원의 존재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김만배의 입장이기도 한데 김만배의 입장이 맞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50억 클럽 특검을 무산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되어버리는 거죠. 검찰은 요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요거 즉 이재명의 손으로 50억 클럽 특검법을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함정을 몰아가고 있다. 요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상황이 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빨리 진행해야지. 특검법을. 더 늦게 하면 안 되죠. 빨리 진행해야지. 지금 이걸 누가 지금 처리를 맡고 있느냐? 김진표죠. 사실 10월 26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본회의에 올릴 수 있어요. 본회의에 올리는 건 그 의장 마음이에요. 의장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지. 시간을 끄는 거예요. 12월 26일까지 질질 끌겠다는 거야. 사실상 김진표는 윤석열을 살려주려고 하는 거고 검찰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왜? 지가 뭐 얻어먹을 콩고물이 있나 보지 뭐. 상황이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뭐가 수박이냐, 어떤 놈이 수박이냐, 뭐 이낙연 지지하는 게 수박이다, 이재명을 공격하는 게 수박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거는 드러난 수박들이 얘기고, 드러나지 않은 수박들은 어떻게 감별하느냐. 밀어서 조질러는 놈, 자꾸 시간을 끌고 뒤로 미루려고 하는 놈, 그 놈이 진짜 수박이다. 아니, 이 사람은 배신자죠. 야비한 배신자지. 차라리 드러내놓고 이재명이 신뢰 좋네 이렇게 하는 사람 차라리 깔끔해. 예, 확실히 드러나잖아. 숨어가지고 아닌 척하고 있으면서 개혁과 이 투쟁을 무산시키고 있는 자들, 이 자들이 진짜 나쁜 자들인 거죠. 그죠? 예.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 김진표. 자, 트리플님 50억 먹었냐? 라고 하셨고요. 버디버디님 굳이 대구까지 가서 그네를 만난 이유를 좀 알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가을 영양제님 개진표 웃자노? 라고 하셨고, 러셀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라첼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예. 김진표는 윤석열 편이구나 라고도 하셨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7분입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